새학기 적응하느라고 아이들이 조금 달라졌다고요? 새학기 지나면 다 되려니 이런 생각이 아이들 새학기마다 반복되는 고통을 줄 수 있어요. 심한 경우는 학교 적응, 친구 관계, 그로 인한 마음의 병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보내는 위험 신호,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우리 아이 심리적 어려움 미리 예방하고 학교 적응력 높이는 방법 꼭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학교 생활과 학습을 수월하게 부모님의 걱정, 근심을 가볍게 하는 심리상담센터에 가야지만 들을 수 있는 우리 아이의 마음, 그리고 부모님의 양육 방법을 알려드리는 아동 청소년 학습 상담, 가족 상담 전문가 박상윤입니다. 학부모님들이 이때쯤 되면 굉장히 많이들 오세요. 아이들이 오기까지는 배 아프다, 머리 아프다, 병원 투어를 끝내고 오기도 합니다. 우선 학부모님들이 새학기 증후군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냥 이것을 넘겨서 아이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제가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정리해서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주신 질문은 새학기 증후군 시간 지나면 나아지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새학기 증후군이라고 하면 예민한 아이들이 겪는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모든 아이들이 새학기에 참 많이 긴장하고 힘들어합니다. 물론 인싸인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반 배정 아주 잘 받은 아이들은 그런 일이 별로 없이 지나가기도 하죠. 새학기 증후군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학교 가기 싫어하는 투정이 아니라서 변화된 환경, 그런 환경에는 교실도 들어가고요. 친구도 선생님도 다 들어가겠죠. 적응하기 위해서 뇌와 몸이 과도하게 에너지를 쓰게 되면서 발생하는 적응 장애의 일종입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정보를 보면 이걸 단체 생활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것이 단체 생활 때문에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이의 기질이나 감각을 처리하는 개인의 시스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이 신체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진다. 대부분의 경우는 맞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을 어디다 둬야 할까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한 2, 3주 되면 익숙해져서 그 증상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그러면 새학기 증후군이랑 일반 긴장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좀 알아야 되겠죠. 일단 일반적인 긴장은 학기 초에 학교 가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지만요. 다녀오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새학기 증후군은 등교 전후에 아프거나 다녀오면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장은 설레임과 긴장이 같이 공존을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학교 가기를 싫어하면서도 좋아하는 이런 양가 감정이 있죠. 그리고 새학기 증후군은 감정이 더 불안해져서 아주 사소한 일에 화를 내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막 공격성이 조금 높아져서 형제와 많이 다투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정도라고 얘기하면 3주 이상이 지났는데 아이가 점점 더 몸이 아프다. 계속 아이가 밥맛도 없어 하고 잠도 잘 못 잔다. 그리고 급기야 등교 거부까지 한다.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새학기 증후군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일단 새학기 증후군이라고 하면 자가 테스트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제 지금 고정 링크에 자가 테스트를 하나 넣어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통 학교 가기 싫어하는 것을 새학기 증후군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복통이나 두통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잦은 병치레, 약해진 면역력, 이때쯤 막 감기가 엄청 걸린다, 비염에 걸린다, 그리고 습관이 변화가 되었다. 그리고 체력의 저하, 아주 쉽게 지치고 밥맛을 없어한다거나 편식이 아주 심해지는 것, 학교 다녀와서 굉장히 짜증이 느는 것,
등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보다는 증상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새학기 증후군은 어떤 아이들이 걸리는 건가요? 거의 모든 아이가 자유롭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새학기가 모두가 긴장되고 힘든 거니까요. 아이들의 반배정, 친한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천지 차이죠. 특히 4학년 이상 중등, 고등은 거의 대부분 교우관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학기 초의 경험이 영향이 큽니다. 이때 망신을 당하는 사건, 교우관계가 어려워지는 사건이 있으면 아이가 학교 적응을 좀 어려워하게도 되고, 이런 증세가 신체화, 그러니까 뭐 배가 아프다, 몸이 안 좋다, 피곤하다, 이런 것들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저희 아이는 유치원 가기 싫다고 울고 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이 띄워놓고 가야 되는데 회사 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죄책감이 듭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학기 증후군이라고 할 때 가장 크게 아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게 유치원이나 아니면 어린이집을 처음 가게 되었을 때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 등원 거부가 많습니다. 등원 거부는 안 간다고 하는 거겠죠? 네, 유치원 아이들이 등원 거부는 대체로 새로운 환경에 대한 거부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엄마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분리 불안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거부감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에게 환경이 어떤 게 힘들게 하는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셔야 되고, 혹시 모르겠다 하시면 선생님께 따로 부탁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마다 감각이 민감해서 그것이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감각적으로는 후각일 수도 있고 촉각인 경우에는 보통 부모님들이 약간 생각하시지 못하고 대처를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새학기 때 옷 가지고 투정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어떨 때는 어떤 아이가 이 옷 저 막 까다롭게 예쁜 것을 고르는 아이도 있지만요. 부모님이 사주신 예쁜 옷, 새 옷을 놔두고 굳이 낡은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옷이 주는 촉감 때문인데요. 이게 아이들이 촉감에 매우 민감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촉감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옷을 입기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부드러운 옷을 입혀서 보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새 옷을 입혀야 한다면 미리 좀 빨아서 부드럽게 옷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평소에 냄새에 민감한 아이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냄새도 아이들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집에서 많이 쓰는 디퓨저 냄새라든가 섬유유연제 냄새가 있는 옷을 입혀서 보내는 게 되게 많이 안정감을 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줄여주기도 합니다. 분리 불안의 경우에는 한동안 어머님이 아이를 배웅하시거나 데려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어디까지 가서 엄마가 거기 서 있을 거고, 그때 유치원이나 그때 유치원 선생님이 배웅하러 오실 거야, 그래서 데려갈 거야 라고 미리 그 상황을 그릴 수 있게 말씀을 해주시고, 가능하다면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거의 똑같은 패턴을 유지하려고 노력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날은 너무 울어서 아이를 붙잡고 있다가 또 어떤 날은 수월하게 그냥 어머니가 휙 가시는 것을 아이가 보게 되면은 아이가 여기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분리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은 나랑 엄마가 떨어져 있는데 엄마가 나랑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엄마를 만날 수 있다, 이런 감각을 뜻하는데요. 어렸을 때 좀 엄마와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경험을 하는 아이들은 이런 상황, 엄마랑 떨어지는 새로운 환경에 맞닥뜨렸을 때 이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유치원에서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언제라도 연락할 수 있어. 엄마는 회사를 가야 되고 집에 돌아가야 하지만 네가 원하면 연락도 할 수 있어 라고 안심을 시켜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나는 몸은 어린이집, 유치원에 있지만 엄마는 집에 계시는구나, 회사에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헤어지는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엄마랑 불안정하게 떨어지는 것이 분리불안의 원인이 되니까요. 헤어지기 전에 꼭 안아주는 것도 아이를 안정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안아주면서 우리 잠깐
잠깐 헤어지는 거네. 그리고 우리 몇 시쯤 어떻게 만날 거야? 라고 해서 아이를 따뜻하게 꼭 안아주는 게 약간 헤어짐의 의식같이, 그리고 아이를 안정시켜주는 장치를 주시고, 그리고 엄마가 유치원 선생님한테 아이를 이렇게 부탁해 주시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아이가 새학기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건 기질 때문인가요? 예, 제가 이 질문 되게 많이 받습니다. 네, 기질의 영향이 있습니다. 모든 아이가 새학기에 적응하기 어렵기는 하지만요. 그 중에 예민한 아이, 느린 아이, 주의가 산만한 아이가 좀 학교를 적응하는데 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가장 취약한 아이들이 예민한 아이들입니다. 예민한 아이들은 성격이 예민한가? 까다로운가? 라고 해서 그걸 굉장히 훈육으로 고쳐주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예민한 아이들은 뇌의 편도체가 남들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실이나 낯선 친구의 시선, 선생님의 말투 하나하나가 아이들한테는 약간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죠. 사람이 감각을 처리하는 민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줄여서 SPS라고 하는데, 외부 자극을 남들보다 깊게 처리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깊게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면 다른 처리해야 될 감각들이 들어왔을 때 더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짜증을 내거나 그걸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의 뇌 역할에서 보자면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교실의 소음이라든가 낯선 선생님의 말투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위협으로 느껴지면 공포나 불안 같은 감정이 생기겠죠. 그런 감정을 담당하는 그 뇌의 역할을 하는 곳이 편도체인데, 이게 강하게 자극이 됩니다. 그렇게 강하게 자극이 되면 아이들이 보통은 생각을 자유롭게 해내지 못합니다. 이런 힘든 상황이나 공포나 불안을 느끼게 되면 순간적으로 얼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민한 아이들한테 너 이거 견뎌, 이거 해 라고 밀어붙이는 거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게 익숙해지기 전에 본인의 의지로 이것을, 아니면 부모님의 훈육으로 이것들이 개선되는 거는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변화도 굉장히 크게 느끼기 때문에 금방 에너지를 고갈시키기도 하죠. 두 번 학기 힘들어할 수 있는 아이들은 느린 아이들입니다. 느린 아이들은 학기 초에 매우 불안해할 수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학기 초에 수행하는 과제가 많아서 이걸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많은 두려움입니다. 느린 아이들이 잘 챙기지 못하고 수행하는 속도가 떨어지면 다른 아이보다 생활이나 공부에서 뒤처지는 느낌을 받겠죠. 그리고 이 느낌은 매우 수치심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 학교가 불안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겉으로는 굉장히 활발하고 밝은 개구쟁이들, 주의가 산만한 아이들도 학기 초에 적응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때문에 관계에 대한 불안이 되게 큽니다. 근데 주의가 산만한 아이들은 사실 눈치가 있지 않습니다. 주의가 산만하다라는 거는 그 주의 산만한 게 자동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보이는 거에 따라서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거나 분위기를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것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본인을 좀 싫어했는지 아니면 좀 불편한 표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불안하고 왜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다른 애들이 나를 싫어해? 왜 선생님이 날 야단쳐?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화가 쌓이고 스트레스를 받기 쉽습니다. 네 번째,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셨네요. 네, 스트레스가 없게 해주세요 라고 유튜브나 블로그에 일반적으로 많이 적혀 있지만요. 이것도 기질에 따라서 도와준다면 아이들한테 훨씬 효과적일 수 있겠죠. 우선 예민한 아이들은 아이가
편안한 환경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 기간 동안 뭐를 좀 불편해하는지 부모님이 관찰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좀 편안해할 수 있는 옷, 그다음에 편안해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좀 루틴을 좀 정해주시고 그다음에 루틴을 지키도록 하면 아이들이 훨씬 더 편안해합니다. 근데 가장 하면 안 되는 거는 뭐 예민해서 지금 새로운 환경이 너무 어려운데 부모가 강하게 커야 된다면서 억지로 등 떠미는 경우입니다. 이러면 아이의 불안이 증폭될 수 있겠죠. 만약 부모님이 아이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도 집도 의지할 곳이 없다면 아이들 몸이 아플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거를 말로 잘 표현할 수가 없을 수 있으니 당연히 아이들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해질 수가 있고, 그렇게 우울하고 답답하면 아이들이 친구를 사귀고 학교 생활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입니다. 느린 아이들은 학교에서 챙기기 어려운 것들이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 부모님이 반드시 학기 초에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때 윽박지르거나 자기주도를 생각을 하셔서 훈련도 안 된 애들을 스스로 하라고 내모는 것이 굉장히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부모들이 차차 아이가 스스로 챙기게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느린 아이들은 보통은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이가 부모님을 많이 의지하게 되는데 이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씩 해내면서 내가 이걸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자신 없어 하면 부모님이 들어가서 도와주시고 또 다음에는 너 이거 할 수 있는데 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작은 성공을 확인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주의산만한 아이들이 있죠. 주의산만한 아이들 부모님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혹시라도 민폐 끼칠까봐 굉장히 걱정하시는 거 너무 많이 이해합니다. 부모님께서 그런데 이때 아이들한테 해줘야 되는 거는 아이가 집에서 좀 뛰어놀거나 부산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보통 이걸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아니 우리 집에서도 이러고 있으면 나가서 어떡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라도 얘를 잡아야죠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이들이 나름대로 학교에서 요거를 좀 억제를 하려면 집에서 에너지를 좀 발산을 하고 가야 합니다. 그 대신 학교에서는 이렇게 움직이지 마, 이렇게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보내시면 되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누가 어떤 얘기를 했었니?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있었니? 라고 막 이렇게 굉장히 진지하게 아이를 앉혀놓고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아이랑 뭐 간식 먹으면서 아주 간단하게 조금 확인을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들이 경청을 잘 하지 못하고 본인이 그냥 이것저것 보기 때문에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면 보통은 처음에는 잘 모른다고 하고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거든요. 그리고 부모님 얘기를 잘 듣지 못하고 막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두서없이 얘기한다면 조금 아이를 진정시키고 네가 하려는 얘기가 이거 맞니? 이거 좀 줄여서 얘기해 볼래? 말을 많이 하거나 두서없이 하는 것도 집에서 좀 조절해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오늘 질문이 많네요. 네, 우리 아이의 예민한 기질 아니면 다른 기질들 평생 바뀌지 않는 건가요? 타고난 기질 자체는 유지되겠죠. 타고났으니까. 근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불안을 수용하고 안정적으로 환경을 제공해 주면요, 조화 적절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감각을 수용하는 그건 되게 민감하지만요, 이거를 자기가 잘 조화롭게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좀 잘 살펴주시고 아이들의 환경을 한 번씩 봐주시고 어려운 게 있는지 없는지 관찰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새학기 증후군 극복하는 학부모 양육 팁을 좀 알려주세요. 너무 좋은 질문이네요. 일단은 아이들이 왜 새학기 증후군이 생겼나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새학기 증후군은 아이들이 스트레스 쌓여서 그런 거죠. 근데 어른은 새학기 증후군이
없는데, 물론 이게 뭐 민감한 대학생은 있을 수 있는데, 뭔가 새로운 거 했다고 막 다 어른들이 막 그렇게 아픈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아픈 이유는요, 아이들이, 지금 이게 어떤 건지 말로 표현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어떤 감정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수용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뭐 하지 마 라는 말은 아이들을 되게 혼란스럽게 해요.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걸로 불안해하니 뭐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라고 부정어를 자꾸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본인의 마음을 더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느끼는 게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감정이 보내는 사인 그리고 그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지 않아요. 새학기 증후군으로 배가 아픈 거라면 이렇게 긴장되는 거는 되게 많은 애들이 그래. 너만 그런 건 아니야. 그런데 되게 마음이 긴장되고 그럴 때 이렇게 배가 아플 수도 있대. 근데 이 긴장이라는 말이 되게 어렵잖아. 이게 약간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게 걱정하는 거래. 너 걱정되는 거를 한번 엄마한테 얘기해봐. 요렇게. 너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불안을 얘 혼자만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느낄 수도 있어 라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심리상담적으로는 보편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그 감정이 어떠한 것인지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느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일단 다음 날의 일과 같은 거를 좀 시각화해 주시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뭔가 챙겨줘야 된다면 다이소나 이런 데 가시면 안이 보이는 투명 파우치를 팝니다. 그래서 제가 심리상담 코칭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이거 되게 많이 효과적이에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 투명 파우치에다가 그날의 그 준비물이라든가 1교시에는 2교시에는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그걸 보고 바로 알 수 있죠. 그리고 물건도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좀 느린 아이들 같은 아이들은 막 뭐가 섞여 있거나 그러면 막 찾다가 당황하는 거거든요. 찾다가 당황하는 거가 뭐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학교 후에 부모님이랑 함께 좀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도 불안한 뇌를 좀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너무너무 잘 해주시는 건데 부모님도 사실 불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모님의 기질도 아이들을 기르시면서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이 불안해 하시면 아이들은 더 불안해 합니다. 아이들의 세상은 부모님이랑 굉장히 많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평정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부모님이 이건 별게 아니야 라고 부정하시는 게 아니고요. 자, 부모님이 평정심을 유지하시려면 아이를 좀 믿어주셔야 돼요. 아이가 이렇게 해서 아프거나 이렇게 해서 힘들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면 심리상담센터 와서 상담 받으면 되잖아요. 너무 힘들다면. 아니면 지금처럼 엄마가 배워가지고 하나하나씩 해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불안은 이렇게 해서 큰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가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어쩌면 되게 극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해결하면 되죠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할 거니까 많이 놀러 오세요. 그리고 아이가 적응해가는 과정을 좀 인정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기질을 좀 인정해 주셔야 되겠죠? 예민한 아이들은 사실 하나하나 까다롭고 부모님을 굉장히 피곤하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점점점 적응돼서 잘 되어가는 것들을 말로 표현해 주시면 훨씬 좋겠죠. 그리고 느린 아이들도 조금씩 빨라지겠죠. 빨라지는 것을 말로 작은 성공 경험을 꼭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아이는 계속 적응이 안 된다. 그러면 골든타임은 안 놓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학기 초에 어려워지면요. 친구를 사귀기가 많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학교에 흥미를 많이 잃어서 아이가 학교에서 지내야 되는 시간이 너무 많은데 너무 아이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행복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잠시라도 좀 코칭을 받으시거나 상담을 받으시는 거를 꼭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한 15년, 16년? 예, 이렇잖아요. 아이가 이 일을 반복하게 될 수도 있고 새학기를 굉장히 무서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성인이 돼서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력을 많이 떨어뜨리고요. 우리 아이가 기질이 조금 다른 아이랑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질이 다르다라는 게 나쁜 것만 아니거든요. 예민한 사람은 되게 섬세해요. 그리고 느린 사람은 또 신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의 산만한 아이들은 굉장히 관찰력이 좋아요. 호기심도 좋고요. 자, 이게 새학기 증후군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서 새학기에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이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쌓였을 때 신체가 보내는 신호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기 중간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보이니까요. 꼭 새학기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에서 혹시라도 이런 일이 보이게 된다면 관찰해 주시고 또 이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실천해 주시고 안 되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아직 작아서 검색이 잘 되지 않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고정 댓글을 통해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